지금부터 생명존중교육 6차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하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내 생각 점검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내 기분을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연히 지나친 친한 친구가 인사를 하지 않을 때,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뚱해 보일 때, 오늘따라 공부에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 이런 사소한 일로 우리는 기분이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엔 친구가 날 싫어하니까 인사를 안 했겠지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날 싫어하는구나 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사실이야? 라고요. 평소에 나랑 잘 지냈던 친구라면 싫어해서 인사를 안 했다기보다 단지 못 보았을 수 있습니다. 친구 한 명과 사이가 틀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기도 하고요. 머리를 식히고 내 마음속에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생각들을 찾아 다시 정리해주세요. 이런 시도를 반복한다면 여러분의 멘탈도 단단해질 겁니다. 세상에는 심리치료라는 게 존재합니다. 몸처럼 마음에도 병이 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 병도 몸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완화되거나 제거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 상담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담, 정신과 이런 말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쉽게 병원을 가지만 정신질환이 있을 때는 최대한 버티고 버티다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때쯤 상담센터를 찾습니다. 우리는 아직 몸과 마음을 구분하고 이를 다르게 취급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이면 그 상처는 바로 눈에 보입니다.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그 친구가 아프리라고 생각합니다.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 라고 말하더라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추측할 뿐입니다. 아무래도 고통이란 건 주관적이다 보니 그 사람이 못 참는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리기가 쉽겠죠.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을 근육처럼 여겨왔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면 근육이 단련되듯 마음도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더 단단해진다고 생각하지요. 정신적인 괴로움을 잘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른들이나 친구들은 정신적으로 힘드니 상담을 받아야겠다, 병원을 가고 싶다고 말하면 대뜸 남들도 다 힘든데 버티면서 잘 살지 않느냐, 의지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마음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배가 아플 때 내과에 가는 것보다 심리통을 견딜 수 없을 때 정신과를 가는 걸 훨씬 어려워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을 들면 근육도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을 좋은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 일상이 이전처럼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몸이 아플 때 그냥 참으면서 공부하는 게 공부가 더 잘 되나요? 아니면 치료받고 건강해진 상태에서 공부가 더 잘 되나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도, 공부도, 취미생활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어디에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어디든 괜찮다입니다. 상담센터든 병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장 갈 수 있는 가장 편한 곳을 가는 게 정답입니다. 학교에 위클래스가 있다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위클래스에 가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니면 핸드폰을 켜서 1388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까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냐고요?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입니다. 모든 정신건강 서비스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하다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를 권할 겁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한다고 평가한다면 여러분에게 상담센터를 소개할 겁니다. 위클래스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도 여러분과 면담 후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아무 곳이나 방문해 보세요. 상담실에 가면 정작 뭐라고 하지? 라는 고민에 선뜻 상담실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유창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상담실에서는 더더욱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한마디도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도움을 주기 위한 질문을 먼저 꺼낼 겁니다. 내 문제는 정말 별것 아닌데 심리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 선생님이 왜 이 정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냐고 혼내면 어쩌지? 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사연이 있어야만, 아니면 눈에 띄게 심각한 증상이 있어야만 심리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그것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상담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상담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여러분이 이곳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느꼈을 기나긴 고민의 시간들을 이해하고 맞이해 줄 겁니다. 제가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면 많이들 걱정하는 것이 약의 부작용입니다. 약의 부작용이 두려워 증상이 심한데도 약물 치료를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죠. 우리가 쉽게 처방받아 먹는 감기약이나 진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약의 부작용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이 있다면 약을 먹는 이유는 약의 부작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물을 처방할 정도가 되면 전문가가 약을 복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지거나 살갗이 찢어졌을 때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겠다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진 부분이 더 많이 망가지고 상처 부위가 굼게 될 겁니다. 우울증과 같은 병도 방치하면 더 심해집니다. 대신 일찍 발견해서 조치하면 빨리 낫습니다. 약을 덜 먹거나 더 짧은 기간 치료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어때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마음의 문턱이 좀 낮아졌나요? 혹시 주변에 마음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자살 예방의 방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친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주변의 자살 징후가 있는 사람을 찾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보고, 듣고,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복습해 봅시다. 보기 단계는 자살 징후를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죽고 싶다, 떠나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라는 말. 갑자기 자기 물건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동. 부쩍 어두워진 얼굴, 잘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상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자살 징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듣기 단계는 말을 걸고 경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대한 충고와 조언을 자제하고 말을 끊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들어주세요.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 라는 질문은 듣기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주제지만 피하지 않고 옆에 있어 주겠다는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말하기 단계는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자살 예방 전화인 1393에 전화를 걸어주세요. 오늘 배운 정신건강 서비스의 모든 기관, 주변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클래스, 사설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모두 자살 예방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상으로 생명존중교육 6차 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하기 편을 마치겠습니다.